자, 블랙 땅콩님, 구차기일 있대요. 18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봤는데. 구차기일? 구차기일이면은 18일 윤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그러면 지정했네요. 19일이면은 19일이라고 쓴 게 맞으면 18일이요? 네, 18일이면 화요일이네요. 한 번 더 하겠다는 아마 거.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건은 기각했잖아요. 아, 지금. 방금 속보로 나왔네요. 9차 변론기에 잡겠다고. 자, 그러면 10차 없다는 소리네요.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오늘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심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구속영장 발부시켜놓고 판사가 한 7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징징대고 말 많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해주는. 자,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2월 달께 나왔는데요. 맨 위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52%. 와, 밑에서 꼬레비 윤석열 17%. 긍정이 17인 거죠. 그 체코 대통령인가 수상인가는 지금 윤석열보다 못한 놈이 하나 있기는 해요. 정말 대단하네. 아. 윤석열보다 못하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지금. 않죠. 네, 윤석열이 그 꼴찌를 유지하다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체코 총리랑 같이.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부정 지지율 보니까 또 이런 짤이 하나 있더라고요. 윤인원 지지율의 변화.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자, 아이고. 윤인원 지지율의 변화. 이게 지금 사형이 내려지면 100%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지율이 왜 높아지는지 이걸로 보니까 이해가 쉽게 갑니다. 구속전 15%에서 사형되면 100% 된다. 그 다음, 이거는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진짜로 저건 합성이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장의 영상 그룹으로 틀어준 거예요. 와. 야. 김성환 의원이 대전구 질의할 때 입만 열면 구라, 입 벌고 저거 띄워줬어요, 국회. 대박. 김건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어저께 저 조국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네. 그 비교 스턴트 연설했거든요. 네. 와, 들을만 하더라. 팩트로 조지는데. 여러분들 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쪽 같은 개새끼. 내가 연설하는데 그 박수도 안 치고 나 삐졌어. 계엄에서 싹 잡아들여 처단할 거야, 씩씩. 금쪽 같은 개새끼. 이래서 애들은 좀 아버지가 왜 고무호수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나는 저 X가 왜 개로 보이죠? 이게 계엄 트라우마인가요? 네. 자. 야당이 그 박수도 한 번 안 쳤다. 여기 팩트체크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국회에 있었는데 저라도 좀 박수를 쳤으면 그러니까. 내란이 안 일어나지 개혁을 막을 수 않았을까. 있었는데. 아, 내가 쳤어야 되는데 제 탓입니다. 당신은 요원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이제 밖에서는 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안 쳤다 그러는데 네. 어제 MBC가 저거 알고 보니 팩트 체크해 주는데 실제로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문재인 때, 윤석열 때 다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만 잠깐 볼게요. 시정연설하러 들어가는데 국민의힘 저러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피켓 들고 막아서고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심했죠. 그때. 입장할 때부터 지금 이게 나라냐고 하고 박근혜 때 들었던 말 아니야? 이게 나라냐? 심지어 현수막도 들었습니다. 맞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국회 어처구니 본회의장에서 현수막 들고 있었어. 아이, 근데 윤석열 내란스계가 시정 연설하러 오기 한 2주 전, 1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꼭 야당 당사나 국회 본청 압수수색을 해요. 아니면은 기소를 하던가.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 지들이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저 때가 훨씬 심하잖아요. 우리가 피켓을 들었어요. 뭘 했어요. 그냥 어제 MBC 영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하는데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반말돼요. 근데 그 MBC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계엄을 언급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윤석열을 보니 비상계엄보단 비장개그를 짠 듯. 유인원 시발.
어제 박수 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한번 들썩했죠. 개방이 작품이에요. 예. 자, MBC 단독입니다.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의안 번호 요청 안에 해제안만 요청.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독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안 번호라는 게 있어야 국무회의 회의로 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안 번호 요청을 안 했대. 그리고 해제안만 요청했다. 왜? 얘네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요. 모든 쿠데타가 그런 거예요. 절차를 지켜서 쿠데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그래서 국회 통보도 안 했고 국무회의 형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좆됐구나 해서 해제안만 요청했다는 거야. 얘는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던 거죠. 너무 꼼꼼함도 없었다는 게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꼼꼼한 누가- 게 아니라 네. 네. 친위 쿠데타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접수해버리고 군대 동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는 적법이 아니냐.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언론사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임명하고 해서 영구집권할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법적인 요건 들이대봐야 사형받기 더 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저게 의안 번호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해제한 의안 번호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나 사악하냐고.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말하는 게 다 법이죠. 그렇지. 그냥 갔다가 죽여도 아 내가 법으로 죽였어. 내 말이 법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처단하겠다고 거기 그냥 얼마나 많은 글을 썼습니까? 처단한다. 맞아.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이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드러나는 전모에는 영구집권 목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명태균 스캔들이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환길이 지금 부정선거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상도가 없네. 정북 좌파 공산당 빨갱이 탄핵 무효 그러고 있어 지금. 걔네들 지금 찢어져 가지고 왜냐면 겹치거든요 지금. 선연보파에 들어가 있는 거지 전환길이가. 네. 그래서 서로 제가 볼 때는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돈 때문에, 금권 네.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은 저렇게 안 싸웁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광훈이가 전환길한테 같은 전씨예요. 그래서 저기 쌍권총 쪽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요. 쌍전씨인데 네. 역사를 어디서 배웠냐 그랬어 정광훈이가. 아 웃겨. 자 다음 거부권은 불보듯 뻔한데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이게 지금 경기일보 이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거 거부권 행사할 건 모르고 합니까?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인 해야죠.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이거 당연하죠. 비유질 좀난 약간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자꾸 수면 위에 떠올리고 그다음에 국회 불러서 물어보고 네. 그래야 사람들이 인식이 높아집니다. 이 19일 사건에 날 대해서. 명태균 부른다고 했는데요. 명태균 변호사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갈 안 거다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예. 또 명태균은 또 입장이 다르고 약간 좀 이게 확립이 안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유승민이 지금 이제 약간 도표랄까요? 관계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되면은 나만 남는 건가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저기 보면은 한동훈은 검찰 출신이 안 되고 홍준표는 명태균 껍질이 묻어 있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세대교체 정치를 나이로 하냐 하면서 이러고 있고 쭉 보니까 만만해. 지금 과표집에 거품이 지금 김무선한테 꼈으니까 지금 계획이 다 있다 유승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임팩트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대왕 명태가 왔다. 명태 크기가 거의 거래만 합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오세훈 지금 홍준표가 지금 황급히 도망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강남 부동산 규제 어제 다 해제. 풀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미친- 진짜 아유, 깜짝 놀랐네요. MCN.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 명태균의 페이스북입니다.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놈들이 면회는 못 돌망정 내가 구속되니 나를 고소해?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 이 자들이 새치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아, 계속 저러고 그러면 명태균 씨는 국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국회 나와가지고
모든 언론이 명태균의 입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아, 이야기하시면 좋은 되죠. 기회인데 뭐 줌으로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화상 회의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또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닌가 네.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려면 하라더니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 괴멸법. 이게 웃겼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특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수사를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왜 괴멸돼요? 인정한 거야.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만약에 통과되면 국민의힘 괴멸된다라고. 꼭 해야겠네. 죄가 없는데 왜 괴멸이 돼?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저 대변인이 헛발질한 겁니다, 저게. 고백했네요. 자, 다음 헌재 휩쓸 것이라고 말한 전환길이 내란 선동 혐의 사건 경기 남부청에 배당. 지금 경찰은요 엄청 빡쳐 있어요. 네. 수사하는 대로 적적 수사합니다. 고발되는 대로 하고 어. 있는데 뭐 자기가 와이프 때문에 3월 1일까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도 너무 웃긴 거죠. 저거는 업계에서 퇴출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 이상 어떻게 한국사를 가르칩니까? 저런 실제로 한국사들 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일타 강사들이 전환길 다 욕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 만평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어디서? 집에. 극우 유튜브. 거기에 많이 있겠죠. 사실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화요일부로 끝났어요. 어제가 아니라 화요일부로. 부정선거 없다는 게 자기 측이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국정원 그 당시 3차장이거든요. 부정선거 아니다. 자기가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 아니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다음 보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묻힌 이유 이런 게 돌더라고요.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 차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저 홍석현이하고 만났잖아요. 네,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얽혀 있던 게 바로 장자연 사건 아닙니까? 저게 의심을 사지 않고 싶어서라도 만나면 안 됐는데 만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의심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낀 데가 없어. 에이구. 다음 처리만, 보겠습니다. 처리만.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이진숙 법카 내역인데요. 법인카드로 와 겁나게 썼구만. 총계 1억 4,279만 원. 이게 연봉이 아니라 법카입니다. 음. 남들 연봉보다 훨씬 많은 근데 걸 휴일에는 법카를 못 쓰는 걸로 아는데 휴일에도 많이 썼네요. 휴일에 3,300만 원. 3,300만 야, 원. 휴일에도 회사를 갔나 보죠. 그거 다 질문하고 대접하면 나오는데 안 갔을 것 같은데요. 기타가 5,500만 원이거든요. 빵값인가요? 이분은 빵 패티시가 있잖아. 아 그리고 유흥 77만 원도 궁금합니다. 자, 다음만 볼게요. 원희룡 법카 내역입니다. 여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유명했었죠. 버거, 갈치구이, 와규, 흑돼지, 한우, 한정식, 오마카세, 전복, 화로회, 해정식 합쳐서 1억. 골고루도 먹었네요. 야씨, 나 진짜 뭐 7만 8천 원으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열받네. 한 번도 압수수색 안 받았죠. 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고는 200번도 더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거 있잖아, 그거. 이 대표 교섭단 전설할 때 TV조선 출신 박정훈이가 법관 얘기를 해명해. 아, 진짜 싸가지 없어요. 미친 새끼. 얘가 저 유진교사 그 녹취록 악마의 편집했던 놈이잖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2년간 주입이 5,700만 원. 하루에 4차례 주유하기도. 그러니까 이때도 그래서 나경원 탱크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거는 저거 깡 했다는 거야, 깡. 그러니까 이런 걸 뒤져야지. 나경원이 또 뭐 저 지역구가 이제 무주 지난 장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작입니다. 고성 양양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작이잖아요. 동작이죠, 동작. 그치, 여의도에서도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동작 여기 아닌가요? 그 동작이죠. 아, 하루에 4차례 주유했다. 이거 수사 안 하잖아요. 문석 개회님. 그 트위터에 엑스의 스타 아시죠? 네, 나경원 재판 나오게 하는 방법 간단함. 법원에서 자유대 기념식 한다고 문자 돌리면 새로 산 기모노 입고 우샤인 볼트처럼 뛰어온다. 하승수 변호사 말에 지금 이제 거기다가 멘트를 한 거죠. 기소 때부터 5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는 나경원 등의 국회의원 안동 사건에 대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네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죄를 짓고도 아무런 처벌. 그 사이에 거기 관련돼 있는 애들이 충남지사, 대전시장 당선되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 네. 이번에 김재호 판사도 영전했죠. 심지어 김태흠이는 대선 나온답니다. 아우. 이번에 경북지사 이철우 있잖아. 이철우 대선 나온대요. 대선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경선에서 체급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전자들이 많거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권위에서 윤석열 인권 찬성 반대 해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네. 너무 황당한 뉴스죠. 아이고. 자,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이한별, 이충상, 강정혜, 한석훈 이 사람들이 윤석열도 인권이 있다. 밑에 남규신, 원민경, 소라미, 김용직, 김종민 이분들은 반대. 김종민은 불참이고 어. 4명은 반대인데 네. 이러니까 한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면 인권위에 이런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인권위는 원래 약자를 위한 건데 대통령이 약자예요. 예. 지금 빨리 정리해서 인권위 진짜 청소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지금 허성무 의원이요. 일제 식민지배 찬양하면 처벌 법안 발의했습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돼. 요거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굉장히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통과시켜야지. 오늘도 유석춘 교수 무죄 받았잖아요. 어. 위안부에 대한 비하 네. 발언에. 다음 이낙연 요즘 꿈틀댄다고 하죠. 대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 마지막 불씨. 네, 씨불 막지 막 끝나지 아니, 않았나요? 마지막 불씨 이제 광주에서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네. 씨불 막지 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이 이준석이랑 잠깐 합당했던 거 다 까먹었죠. 아, 기억하죠. 금방 깨졌어. 저거 액자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이거 뭐 널리 퍼뜨려야겠어요. 아유, 새로운 정말. 미래. 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빌런이란 빌런들은 다 모여 있네. 대선 때 이낙연의 최측근이었던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낙연의 팬클럽이 윤석열 지지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이 자는 이 진영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준석까지 합당까지 했던 자가 무슨 대선 나가고 어쩌고 어그로 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라고요? 그건 이따가 따로 얘기할게요. 다음 이준석 천하람 1.4억 사적 유용 의혹 허은하의 보고서 연관. 사실 개혁신당은 사실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개혁신당 사태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혁신당 사태에 누구 잘못인가? 1번 이준석, 2번 허은하. 저는 1번입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봐요. 1번 이준석, 2번 허은하. 아니 사무총장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당대표에서 쫓아버리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뭐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도 되나요? 자, 다음 1번이네요. 다. 2번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현직 검사장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이프로스 검찰 게시판에 일제 치하의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면서 헌재를 작심 비판했다. 요이 나오죠. 이런 글을 쓰는 공직자 왜 처벌하지 않죠? 이거 사실은 보수 언론하고 티키타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강유정 의원이 해줬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답니다. 헌법재판소를 자기 노는 동네 이프로스에서 비난한 현직 검사장은 일제치하 순사만도 못합니다. 째째하고 시시합니다. 검찰이 사과문을 쓰면 지구 12바퀴여야 할 듯한데 1번 검사 펭귄으로 나서서 사과문 먼저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 이영림이가 거짓말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쓴 글 중에 윤석열이가 3분만 달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거를 무시했다는데 얘는 방송도 안 본 거예요. 3분 달라고 한 거는 윤석열의 변호인이거든요.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이게 헌재 내에서 그게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고요. 합의가 요거를 돼야죠. 헌법재판관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한다 그래요. 윤석열이가 발언 요청을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거를 안 받아준 것처럼 거짓말하더라고요. 다음 여러분들 힘드시죠? 고용 절벽,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세수펑크 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세수펑크 작년에도 30조 났더라고요. 재작년에는 50조 넘게 났는데 진짜 무섭다. 다음 정부도 윤석열이 정말 저지른 일 때문에 맞아요. 국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이다. 이렇게 재정을 악화시켜 놓으면 어떡하나요? 세수 펑크 내놓고. 자, 남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사실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똥 치워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다음. 좀 읽어드려야 돼요. 김병철님, 감사해요. 읍백당 12님, 감사합니다. 구자 형님, 미친놈은 그냥 용광로로, 그리고 국힘당은 박살,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지금 우리 방송하는 시점에서 4시 반에 이재명 대표랑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났죠. 근데 방송 중이어서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회동해가지고 당내 통합. 근데 이거는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고민정 등이 어그로를 끄니까 임종석까지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선을 놓고 그걸 볼모로 잡고 인질극한 느낌이야. 근데 김경수 지사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막 비판 안 했었거든요. 언급도 안 했었고. 갑자기 윤석열 탄핵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시점에 어제도요, 그 오대영 라이브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또 들어와요. 이낙연도 포함되는 거냐? 그러니까 열려 있대. 이낙연, 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낙연이 대선 때 왜 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왜 떨어져 나갔냐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 불가론 외치면서 당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말고 끝나고 나서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 흔들기 했고 그 무리들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까지 받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면서. 근데 이런 게 있어.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이재명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연방에 뭐 장수 정도 되는 게 나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틀어지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생각을 지금 김경수가 그대로 갖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은 다양한 요리가 있어야 그 식당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은 더 웃기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저걸 일극처제 비판하는 건데 여기 댓글 달린 것 중에 재밌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맛집은 메뉴가 하나야. 김밥 천국을 맛집이라고 하는 거 봤냐? 근데 그 맥락이긴 한데 저 다양한 요리, 맛있는 요리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김경수를 지우고 추미애를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압도적으로 생각하지만 예비되어 있는 맛있는 요리예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장 안 됐을 때 난리가 났었고요. 그때 당원들 막 수천 명 탈당하고 그랬었잖아요. 오늘 이제 김경수 전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팬덤 정치 폐해 극복해야 이재명 대표님은 백시장도 맞으면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김경수 지사님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팬덤 정치, 강성 정치 이게 그 우리 당을 떠난 분들이 이야기하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좀 사례를 들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우리 당에서 정말 많이 욕먹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으로 가서 맨날 그렇지. 우리 당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 어떻게 조롱했냐면 박영선 장관이 언제야 이게 정치야 맞아, 이거 하면서 맞아. 많이 놀렸어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전투력을 보여주니까 이번 총선에서요 경선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으로까지 됐어요. 맞아. 당원들은요 맹목적으로 누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정말 윤석열 정권과 이 막대먹은 정권과 잘 싸우는 인재가 있으면 누구라도 손을 잡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나 맹목적으로 팬덤 정치로 민주당을 망하고 있다. 저는요 약간의 선민의식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민심에 맞아요. 대해서 네.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예를 모른 척 들어서 하는 대표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면
이낙연 개 국회의원들이 대표를 검찰 나가리에 쳐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팬덤이 더 세지고 팬덤이 더 강해지면서 배타성이 더 커져요. 그거를 원인 제공한 게 소위 말하면 이낙연계 등등인 건데 그거 싹 생략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들은 막 밀어내고 있다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볼까요? 대표 지지자들은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들어오라고 하면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면 다 환영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저기 앉아갖고 사실 하는 것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저런 메시지부터 던지면 언론이 받아쓰기 좋잖아. 민주당은 내부 분열이 생겼다. 솔직히 총선 이후에 김규영수 임종석 등이 나타나기 전에는 민주당이 일지단결이었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느라고.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 지분 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정말 제일 화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비교를 할 때 그 서부지방법원을 약탈한 그 세력들과 우리 빛의 혁명을 한 그 지지층을 같은 등식에 놓고 대한민국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의도 광화문에 가서 응원봉 들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한 그분들 보면요. 너무나 평화적이고 집단지성이라는 게 깃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팬덤 정치다, 강성 지지자다. 저는 그 말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팬덤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이 가면 커지는 건데 똥파리 스피커들 그렇게 공들여서 키우려고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나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거를 보면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그 방송 나가고 솔직히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드루킹하고 뭔가를 하다가 지금 그 사단까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포용해야 된다고 이재명한테만 주장한다면 본인도 드루킹 껴안으세요. 껴안고 새로운 미래 가서 새 출발하면 되잖아. 그러면 인정해 준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만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열받는 건데 저는 오대영이 질문을 잘한 게 뭐가 있었냐면 친문에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그 질문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그랬더니 김경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들도 그 사람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반성이란 말을 그렇게 문장 속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사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로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한 게 많으니까. 네. 근데 그 정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오늘 같은 그 회동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쪽에서 야 이거 회동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사진만 찍는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솔직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게 곱게 보여집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면은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것도 우리 이렇게 밀어내지 세게는 대표가 하는 태도를 보면 또 그렇게 막 밀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참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제로 지금 보살처럼 막 힘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꼭 알려드려야 돼요. 네,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사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나는 이직 판사였다고 보는 것이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대표가 말한 건 정확히 저 사진은 조작되었답니다.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진은 조작되었다는데 이거를 검찰이 김문기 모른다로 둔갑시킨 거예요. 저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검찰 저 국민의힘의 박수영이 저렇게 해놓고도 김문기를 모른다고 할 때 대표가 이 사진은 조작되었다고 말한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2심 판사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1심 판사가 정상적이었다고 하면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피고의 무슨 발언이 거짓인지를 물어봐라 했는데 그게 1심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심 판사가 야 검찰 무엇이 정확하게 거짓인지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판사가 정말 정확하게 질문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요. 저 백현동 개발의 건에서는요. 다른 것은 전혀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경남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국회 발언이기 때문에 고발된 것도 골 때리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거죠. 여기 지금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성남시가 개발했으면서
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개발했다고 거짓말하냐인데요. 국토부의 협박은 분명히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실제로 저기 있잖아. 국토부의 압박을 직접 들은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선거법 2심은 저는 무죄 나온다고 확신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건태 의원과 했던 인터뷰를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무죄인지. 저 당시에 제가 성남에 살아서 저 사항을 잘 아는데요. 성남에 공공기관이 많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공공기관에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빨리 땅을 팔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주택용지로 공급을 했다. 그런 마찰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또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전화해가지고 뭔가 기초단체장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면 겁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협박으로 느낀 거를 어떻게 허위사실로 이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새롬님께서요. 한 표가 아쉽다? 저 한 표 없이도 충분히 이깁니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어제도 시위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푸나님 때문에 정치를 좀 배웠다. 정치는 이미지거든요. 민주당에 이견들이 막 줄어들잖아요. 네. 단합하는 이미지 하나가 얻어오는 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살처럼 잡는 거고. 네. 어제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이 김건희 소환 여부는 황금법 분석 끝나야 판단된다. 실제로 지금 명태균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 키워드가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건이 끝날 거 아니야.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근데 황금법 지금 포렌식이 아직도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고요. 못 믿겠네요. 이게 현실이고 김건희 이야기는 그거고요. 다음에 김건희 논문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가 김건희 논문 표절 불복하는 시한이었거든요. 숙대가 이의 신청 없었다 하니까 김건희의 이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는 싹 날아가는 걸로. 석사학위 날아가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석사학위 날아가면 박사학위 날아가니까요. 난 서울대 나왔는데 그럼. 아니 서울대 그거는 정규 학력으로 안 쳐주잖아요. 맞다고요. 돈 많이 주면 가갖고 사람들 사기하는 모임이 무슨 그게 학입니까 학위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는. 네. 김건희 포기한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고요. 법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은 저는 상식대로 하면 그냥 무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1심에서 실형을 줬다니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장 숭악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이면은 2심에서는 정반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를 만난다면. 그래서 판사가 정확하게 찍었다. 뭐가 허위인지 정확히 찍어. 그거는 이 판사가 이 사건 1심 재판의 판결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시사방송이고요. 또 귀한 분 나오십니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지? 저 진짜 네. 그거 궁금합니다. 네. 밖에 나가서 방송으로 보세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